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6권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와타세 게냐는 며칠 동안 파견대와 함께 구호활동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재민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와타세는 발랄하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지지 말고 분발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와타세 자신도 수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청년은 자신의 집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다니. 나도 내일만 생각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되겠다. 고난에 지지 않고 의기양양한 와타세의 모습은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구호활동으로 동분서주하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와타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집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꺼냈다. 고마웠다. 뜻밖의 전개였다. 그는 신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졌다. 와타세처럼 자신도 피해를 보았으면서 수혜지지 않고 벗을 위해 자기 일처럼 동분서주하는 학회원의 모습을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어려움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 그 보살의 삶의 자세에서 불법은 환하게 빛났다. 복구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도착했다. 야마토 회장이 9월에 히로시마 시마네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멤버는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념 촬영회는 각지의 피해 소식을 접한 신씨가 어려움과 맞선 동지를 격려하고자 제안했다. 신씨는 주코쿠 방면뿐만 아니라 아이치현, 니시카모군의 후지오카촌, 오바라촌을 비롯해 피해가 막심한 지역 동지들과 기념 촬영을 하자고 잇따라 제안했다. 피해를 당한 동지들의 기쁨은 컸다. 수해 따위에 지지 않겠다. 모든 동지의 가슴에 투혼의 불이 붙었다. 복구 작업에 전념하면서 확고한 인생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인에게 역설의 홍교를 이룬 사람도 적지 않았다. 피해지의 멤버는 1일 여삼추의 심경으로 기념 촬영의 날을 기다렸다. 야마토 신씨는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에 걸친 하계 강습회가 끝나자마자 9월 3일에는 규슈로 향했다. 후쿠오카, 가고시마, 기념 촬영회를 비롯해 각부 간부와 대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념 촬영회도 7월 금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다. 신씨는 10일에 도쿄로 돌아와 다시 14일에 주코쿠 방면으로 향했다. 15일 히로시마 후쿠야마시 체육관에서 6,000명의 멤버와 기념 촬영회를 열었다. 그중 1,500명이 이재민이었다. 촬영장의 대기 장소는 한층 더 밝은 담소의 꽃이 피었다. 수혜를 입은 멤버와 구호대로 뛰어다녔던 동지가 제해하는 전경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젊은 장년이 구호대의 청년을 발견해 말했다. 지난번에는 정말로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먹은 주먹밥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아이들 우유와 기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수혜를 입은 동지들을 걱정해 바로 손을 쓰신 야마모토 선생님의 신속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수혜 상황이 방영되자마자 바로 구호에 대한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도우쿠에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부인도 말했다. 이번 학회 구호 활동에 이웃 사람도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구호 물자를 봐도 식료품, 물, 의류, 담요, 수건, 그리고 비누까지 모두 필요한 물건뿐이었다고요. 정말로 이재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실제로 이 정도의 물건을 바로 마련하다니 어느 단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야 하며 모두 감동했어요. 또 동지분이 괜찮으세요? 힘을 냅시다 하면서 격려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학회가 살 힘을 주었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먼저 수혜 멤버와 기념 촬영을 했다. 그 속에서 와타세 게냐의 얼굴도 있었다. 야마토 신씨는 촬영 장소에 나와 촬영대에 나란히 서 있는 동지에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이제 수혜 상황은 괜찮으십니까? 예, 건강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힘드셨죠? 진심을 다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고난을 만나면서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지지 않을 테다 하고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려울 텐데 피해를 당한 저 사람을 격려하자, 이 사람을 구하자 하며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동이자 지옥의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 행동에 자타 함께 행복해지고 번영하는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여러분이 불법의 법리에 비춰 행복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한 틀림없이 지역도 번영할 것입니다. 아니, 수해로 고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낙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축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해 두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번 수해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대한 정기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대성에는 대정법이 반드시 넓혀지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한탄하시리요?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덕을 받았다고 가슴을 펴고 보고하러 와주십시오. 이미 정본당도 그 위용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향해 날지 않겠습니까? 참가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기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와타세도 남자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선생님, 저도 반드시 지역 강포의 힘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희망이 사람을 향상시킨다고 한 말은 스위스가 낳은 대교육자 페스탈로치의 통살이다. 규슈, 히로시마, 시마네 이렇듯 각지에서 열린 기념 촬영회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의 바람을 보내고 새로이 비상하는 무대가 됐다. 전 세계 동지가 기다리던 그날은 하늘도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하고 맑은 날씨였다. 1972년 10월 12일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건립해 기신한 정본당 완성 봉고 대법요가 열렸다. 후지산 줄기는 청잣빛으로 빛나고 봉우리는 백설의 왕관처럼 반짝였다. 그 후지산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우뚝 솟은 백악의 정본당은 지금 막 날갯짓을 하려고 날개를 펼친 하게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정면에는 거대한 대리석 원형 기둥이 나란히 서 있고 묘단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날개 모양의 천장이 펼쳐졌다. 장엄했다. 웅대했다. 누구나 그 위용에 눈이 희둥그레졌다. 정오전에 개식을 알리는 독경이 시작됐다. 참석자 6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당내에 힘차게 울렸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표정이 환하고 밝았다. 어느 누구나 다 환희에 불타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해외 50개 나라에서 비행기를 전세내어 일본을 방문한 멤버들도 보였다. 독경, 니타스 법제의 경찬문에 이어 법화강 총강도이자 정본당 건립의 발원주인 야마토 신이치가 경축사를 했다. 예복 차림을 한 그는 대업원전이 안치된 수미단 아래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대업원전을 우러러보며 경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일동 지금 바로 범오의 육군을 가지런히 하고 6,001회의 신도가 마음을 하나로 옷깃을 여미고 여기 묘단 보탑에 안치해 모신 사해 일념삼천 일념부제 총여 본문 계단의 대업원전을 배알하여 시인치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는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원래 정본당 건립의 염원은 도다 제2대 회장의 유래이며 이 유운을 받들어 야마모토 신이치 이것을 구상해 지난 1964년 5월 3일 창각회 제27회 총회에서 이 일을 발의 대부분의 찬동을 얻어 법주 니타스 상인 이하께 서원을 말씀드려 이에 쾌락을 받아 결정되었기에 이른 원업이다. 신씨는 감개무량했다. 그의 가슴에는 은사 도다의 유언을 실현했다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경축사를 읽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내리에 정본당을 완성하기까지 몇몇 성상에 지나온 세월이 차례로 스쳤다. 1958년 3월 총본산에 대강당을 건립하여 기신한 도다 조세이는 신이치에게 다음은 대객전을 건립하도록 전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 대객전 건립이 끝나면 이어서 세계 건축의 정수를 모아 1년부제 총여의 대본전을 안치할 수 있는 정본당을 건립하여라. 정본당이라는 명칭은 제65세 니치즘 법주가 사용했다.
또 다른 정본당 건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어디에 건립해야 할지 등 등장하기 전에 니스타스 법주와 서로 구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객전에 이어서 대본당이라 할 수 있는 정본당 건설의 대사업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의탁했다. 대업은 일대로는 이룰 수 없다. 사제가 있기에 그 성취도 있는 법이다. 신실은 스승의 말씀대로 1964년 4월 대객전을 낙성하자 5월 3일 본부총회에서 정본당을 건립해 기진하자고 제안했다. 신실은 본부총회에서 이 정본당을 건립하면 총본산에서 광선유포 포지는 마지막이라며 이제는 본문계단당 건립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듬해 1965년 1월에는 정본당 건설위원회를 발족하고 니스타스 법주가 발원주인 신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신실을 제외한 학회 측 30명, 종문 측 20명으로 출발해 다시 법화강에서 5명이 추가됐다. 제1회 정본당 건설위원회는 대성인 탄신일 2월 16일에 총본산에서 열렸다. 참석한 니스타스 법주는 회의 첫 인사에서 정본당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본당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어느 어본전을 안치하느냐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 곳에서 질문했고 또 제게도 문의했지만 저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해뒀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 위원회 개최 즈음에서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중대한 발표다. 니스타스 법주는 굳이 정본당 건설위원회를 처음 개최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말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멤버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성인이 니코 상인에게 주신 2개의 상승에 국주가 이 법을 세우려면 후지산에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어서 1600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근원의 계단 건립이 목적임을 나타내신 것으로 광선유포를 달성하기 위한 위대한 유언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본문사 내에 계단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우 안에 하나의 계단당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커다란 사원 안에 하나의 계단당을 마련하는 것은 소승교 등의 계율입니다. 소승이나 정문의 계단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말법의 계율은 제목의 신앙 즉 계를 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어본전이 계시는 당이 그대로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대본문사 건립의 계도, 계단의 어본전은 특별한 계단당이 아니라 본당에 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6개 초에는 상계의 비법 건립의 승지는 후지산 본문사 본당이니라 라고 대성인의 말씀이 확실히 상전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106개 초의 부분에 니코 적적 상승의 만다라를 가지고 본당의 정본전으로 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성인이 유언하신 본문사의 계단 건립은 특별한 계단당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 상인이 상승하신 대어본전을 안치한 본당이 그대로 계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니스타스 법주는 계속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계단의 어본전을 정본당에 안치하여 이것을 참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단지 말법 시대인 오늘날 아직도 방법의 사람이 많으므로 강선유포하는 날 공개합니다. 참석자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니타스는 정본당이 계단의 대어본전에 안치할 곳이며 광선유포하는 날에는 이 정본당이 대성인이 말씀하신 본문사의 계단에 의의를 지닌 건물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니타스는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했다. 승속이 일치하여 정본당 건립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 위대한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정본당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 건립에 즈음하여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그것은 종문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니 전력을 다해 건설에 임해주기를 염원합니다. 야마토 신이치는 니스타스 법주가 말한 정본당의 깊은 의의에 감동했다. 본문의 계단 건립은 니치른 대성인의 유명이다. 도다 조세이도 신이치도 거기에 커다란 초점을 맞춰 밤낮으로 강선유포에 매진했다. 탄한 열차처럼 대맥진했다. 대성인은 3대 비법초에서 그 계단 건립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는 왕불명합의 법리요. 불법의 생명존엄과 자비의 천리를 근본으로 한 문화사회의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왕신일동으로 본문의 3비밀의 법을 수지하고 사회에 널리 정법이 유포되어 사람들이 자비 등의 불법 정신에 눈뜸을 말한다. 나아가 유덕왕,
각덕비구의 그 옛날을 말법탁하게 미래에 옮겨 넣을 때라고 말씀하셨다. 각덕비구는 유일한 정법 수호자이며 파괴의 악승에 각덕비구를 덮쳤을 때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각덕비구를 지키며 죽은 것이 유도강이다. 이 불석신명, 사신홍법의 투쟁을 재현하는 실천을 대성에는 계단 건립의 조건으로 요청하셨다고 배견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을 실천하는 진지의 사람과 사회적인 지도자가 함께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 정신을 관철하고자 투쟁하는 불효불굴의 신념을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한 신념 없이 용맹하고 과감한 실천 없이 불법 정신을 사회에 확립하기는 불가능하다. 느실은 대성에는 계단 건립의 조건을 제시한 후 직선과 교서를 하사받아 영산정토와 흡산 채승지를 찾아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대성이 살아계시는 동안 새로운 계단을 건립하려 했을 때 전례에 따라 정치적 권위를 가진 조정의 직선과 정치적 실권을 가진 막부의 공문서인 교서가 필요했음이 틀림없다. 또 당시에는 국가 지도자가 귀의하지 않으면 한나라의 강선유포는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직선 교서를 얻으라고 적어 남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권제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중이 정법에 귀의하면 그대로 강선유포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에는 민중의 의사가 직선 교서를 대신할 것이다. 대성에는 이러한 조건을 정비하고 영산 정토와 비슷한 가장 훌륭한 장소를 찾아서 계단을 건립하라고 후세의 제자들에게 의탁하셨다. 나아가 이 계단에 대해서 삼국 및 일련부재의 사람, 참회 멸제의 계법일 뿐만 아니라 대범천왕, 제석동도 내려와서 밟으셔야 할 계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즉 인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참회 멸제할 수 있게 하는 계단일 뿐만 아니라 범천이나 제석도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다. 범천 제석은 제천선신의 대표다. 세계를 수호하는 힘으로 세계 여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각계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나라 사람이 모여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계단이다. 신씨는 강선유파하는 날에 정본당이 그 계단에 해당한다는 니타스 법수의 말에 긴장했다. 생각하면 1964년 봄 니타스는 신이치에게 이미 광선유포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학회에 대해 전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광선유포를 실감해 계단을 건립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껴 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본당의 의의를 명확하게 발표했다. 신씨는 생각했다. 때가 왔다. 광포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한다. 신씨는 정본당의 중요한 의의를 명백히 한 니타스 법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굳게 맹세했다. 심혈을 모두 기울여 이 정본당을 건설하자.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세계 최고봉의 장엄한 종교 건축물로 해야 한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일체는 강한 결심에서 시작된다. 세큐신문에서는 이 니타스 법주 이야기에 이어 정본당 건립은 실질적인 계단 건립과 똑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또 종문의 기간지 다이니치렌에서도 니타스 법주의 발표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계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후 계단의 대어본전은 다이세키사의 정본당에 안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며 정본당 건립이 실질적으로 계단 건립과 같은 의의라는 1년 정종의 5위에 걸친 중대한 말씀이었다. 3월 26일 제2의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본당을 건립하기 위한 공약을 호소하는 공약치의서를 작성했다. 이 치의서는 니타스 법주의 발표를 기본으로 해 정본당 건설의 실질적인 계단 건립임을 호소했다. 거기에는 종문의 총감을 비롯해 승려 21명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으며 당시 총무원교학부장 아베 신노의 이름도 있다. 아베는 훗날 법주 니켄이라 자칭하며 이윽고 선사 니타스 법주의 업적인 총본산 건물을 차례로 파괴하고 놀랍게도 800만 신도가 정성을 모아 건립한 이 정본당까지 파괴한다. 취의서를 본 전국의 학회원은 흔히 작약하며 서로 이야기했다. 정본당 건립은 실질적인 계단으로 건립된다는군. 계단 건립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감격했어. 광선유포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더욱 분발해서 활동해야겠어.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정본당 건립 공양에 참가할 수 있다니 정말로 천재 이루가 아닌가.
이 700년 동안 누구도 이러한 기회를 만나지 못했자는가. 나도 분발해야겠어. 10월에 있을 공양 접수를 향해 모두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정본단 건설위원회 멤버는 실질적인 계단 건립이라는 크나큰 사명에 투지를 불태우면서 착착 준비했다. 정본단 설계는 봉안전, 대강당, 대화성, 대객전을 설계한 건축가 요코타 기미오가 담당했다. 요코타는 대객전 설계로 일본 건축학회상을 수상한 건축가로 근대적인 사원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요코타는 야마모토 신이치와 대화하고 정본단 건립에 온 정열을 쏟는 신이치의 결의를 아플 정도로 느꼈다. 요코타는 그 마음에 응해 정본당을 반드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종교 건축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만큼 요코타의 고민은 깊었다. 묘법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웅대한 후지산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기품 있고 힘차게 우뚝 솟아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요코타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동식물의 움직임을 포착한 사진집이나 광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도 훑어봤다. 또 시공주인 신이치의 의향을 알려고 매주 월요일에는 학회 본사를 방문했다. 노고는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이다. 신씨는 요코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자유롭게 설계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요코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속박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와 연계만큼은 치밀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요코타는 어떻게 하든 정본당을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 건축물로 하고 싶다고 기원하고 또 기원하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다. 신음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1965년 8월 그는 신이치, 니타스와 함께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만난 환희에 넘치는 동지들 모습에 니칠한 불법의 세계성을 피부로 느꼈다. 요코타는 멕시코를 방문한 후 신시렌과 헤어져 각국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건축물을 시찰했다. 그리고 귀국한 요코타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기본으로 엄청난 기세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외관도만이라도 빨리 발표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신시의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정본당 건립 공약은 1965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각 지구별로 일제히 접수했다. 접수가 시작되자 5일 전인 10월 4일 정본당을 정면에서 본 외관도를 세큐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은 66m이고 내림, 정면 폭, 안길이 앞쪽에서 뒤쪽까지의 거리는 모두 100여 미터 정도라고 한다. 모두들 정본당이 세계적인 규모로 장대한 종교 건축물이 될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감동했다. 그리고 이때를 맞춰 태어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9일부터 실시한 공양금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800만 명의 동지가 참가했다. 접수장 어느 곳이나 기쁨의 미소가 넘쳤다. 각 시에는 자린고비처럼 생활비를 절약해 공양에 참가한 동지의 눈물과 감동 드라마가 있었다. 이른 아침에 풀베는 일을 해서 공양금을 모은 부인부 멤버도 있었다. 교통비를 절약해서 저금을 하기 위해 날마다 3시간에 걸어 다녔다는 남자부 멤버도 있었다. 올 한해 구두도 사지 않고 저금했습니다. 하며 가슴을 펴고 당당히 말하는 여자부 멤버도 있었다. 여름방학 중에 전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모두 공양한 고등학생, 1년간 신문 배달을 해서 공양에 참가한 중학생도 있었다. 또 술이나 담배를 끊고 저금을 해서 공양은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는 장년부 멤버도 있었다. 모두 희사의 마음으로 불법을 위해 재물을 바치려고 열심히 공양했다. 정본당 공양은 불황으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장각해서 350억 6,430만 5,882엔에 이르렀다. 당초 목표로 내건 액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승려 사족 동심의 1억 5,787만 8,265엔, 법화강 3억 1,382만 162엔을 합해 총액 355억 3,600만 4,309엔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쌓인 존귀한 정제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돼 역사적인 대유산이 될 정본당 건설을 가능하게 한 공양이었다. 신인간혁명 제16권 28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